면역혁명의 우리 이시영 박사님의 책을 면역혁명의 책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뭘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면역력에 대해서 조병식 원장과 선재경 원장의 대담이군요. 이시영 박사님의 그간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예방의학 시대에도 여전히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이에 대한 조병식 박사님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병식, 면역이란 생체에 위해가 되는 혹은 부족한 이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를 배제하고 생체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한마디로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 감염 방어와 변이 세포의 제거가 대표적입니다.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를 발견한 수상자 리크 목타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력이란 HIV조차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더라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되지 않은 차이, 감염되어도 감기 정도로 가볍게 앓고 완치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면역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죠. 이렇게 면역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데도 그 강한 면역을 키우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의 조작된 어떤 힘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더 망가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인 식이요법과 세로토닌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선재강, 면역력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면역은 영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식품산업의 먹거리는 풍부한데 정작 현대인들의 영양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즐겨 먹고 자연식품을 먹더라도 그 안에 함유된 영양소가 예전만 못한 쭉정이 일어나는 데에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식재료는 가공할수록 영양가가 훼손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자연식재료들이 화학농법과 하우스 제어로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과거보다도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네랄과 비타민, 오메가 지방산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풍요 속의 결핍입니다. 조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영양소들이 다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서 염증이 잘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이요법은 먼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잘 챙겨 먹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 통곡류와 채소, 과일입니다. 현대인들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데 동물성 포화 지방산과 가공식품의 단독류는 인체를 산성화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가급적 피하고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식이 최고의 건강밥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공류, 발효식품, 나물문화, 양념문화도 한식의 특징입니다.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마늘, 고추, 양파 등도 모두 면역력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식재료도 중요하지만 식문화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폭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건강장수촌에 가는 보고를 보면 소식이 원칙입니다. 식사 때는 8분, 즉 80%만 차도록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선재강, 몸에 맞게 제철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로, 수면 부족, 햇볕 부족, 스트레스, 과잉 등 잘못된 생활습관 개념도 유념해야 합니다. 조병식, 저는 선재강 박사님 말씀 중에서 특히 소식과 운동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식을 해야 간의 해독, 대사 기능이 좋아져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고요. 운동은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서 대사 기능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병이 생긴 지 10년, 20년이 되면서 암과 심부전증, 심근경색,
뇌경색,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이 생겨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주로 내리는 처방은 제식과 소식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석 달 내로 약을 졸업하고 병이 호전됩니다. 이시영 WHO에서 의자병이라는 것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의자병, 시링 디지즈, 운동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병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정신과에서는 NEAT를 늘리는 청구를 많이 합니다. 운동은 아니지만 생활 중에 하는 작은 활동이 모여서 운동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죠.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저희가 이를 극복하고자 세로토닌 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두 분 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시지요. 면역과 세로토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재강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나머지 30%는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서 면역의 70%를 담당한다는 것은 임파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장 건강이 면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뇌 건강입니다. 특히 이시영 박사님께서 뇌과학자로서 늘 강조하시는 게 세로토닌 아닙니까? 세로토닌은 면역 호르몬입니다. 이시영 세로토닌은 신경전달물질 하나인데 우리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의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조절 기능이 면역력과 직결이 됩니다. 세로토닌은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조절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유지해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시상하고 있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호르몬 대사뿐만 아니라 면역계도 직격탄입니다. 이런 불균형 굴조화를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서는 가족과 떨어져서 병원과 시설 혹은 홀로 집에서 자가격리된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기로 어려워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도 생겼지요. 조병식 이시영 박사님께서 벌이고 있는 세로토닌 문화운동이 지금 이 시기에 더 많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집콕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잘 극복하도록 적절한 운동이나 채소 크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 세로토닌 문화운동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질병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암 환우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 여명기간이 1년 대회인 사기 암 환우분들이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안감과 공포심 때문에 먼저 죽지 암 때문에 먼저 죽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암을 이기지 못하면 암을 극복하지 못합니다라고요. 불안감과 공포심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을 더 빨리 증식시키듯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신적인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2일자로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 중에서 완치자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방역당국의 조치에 잘 따라야 하는 시기이지만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오랜만에 집에 길게 있는 것도 좋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취미생활도 운동도 가족들과 게임하며 즐겁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 면역력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에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생활습관, 면역력, 건강체온 유지, 체온, 면역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장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식습관 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생활습관 전반입니다. 면역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우선 일상생활에 소홀해지기 쉬운 문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체온입니다. 체온과 면역 시스템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 체온은 36.5에서 37도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저체온이라면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운동을 하며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낸다. 이때 과격한 운동보다도 걷기 천천히 하는 운동이 더 좋다. 근육 단련 운동, 성장 호르몬 분비, 지방 연소, 면역력 증가 사이클을 기억하자. 근육 단련 운동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은 자주 지나치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 단련 운동 후에 해야 효과적이다. 니트를 많이 하라. 비활성 운동. 운동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해야 면역력이 좋아진다. 스트레스 과로를 줄이라. 만복찬 때르게 먹는 것을 피한다. 만복은 대량의 효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신진대사 기능 저하를 불러서 저체온을 유발한다. 평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한다. 생강, 마늘, 커피 등 체온을 올리는 식품을 섭취한다. 따뜻한 물, 차를 자주 마신다. 저온 열면역방을 사용한다. 저온 열면역방. 저온 열면역방이란 40도 정도의 저온열이 있는 방을 말합니다. 이 방에 약 20분간 있으면 흐를 듯 말 듯한 건강한 땀이 흐릅니다. 건강한 땀을 내는 또 다른 방법은 20분간 반신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NK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반신욕 시 비누나 샴푸 등을 듬뿍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50세 이상 고령자는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그저 손으로 씻기를 권합니다. 몸을 지키는 피지까지 씻어 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 반신욕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좋습니다. 목욕 후 목이 마르면 따뜻한 면역 드링크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면역 드링크는 일단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것을 고릅니다. 너무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면역이 좋다는 성분이 함유된 것, 발효 음식을 고르면 좋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는 면역 드링크류 몇 개를 소개하면 발효 인삼, 벤나 주스, 벤나병은 스위스 벤나에서 유래한 것을 하루에 당근과 사과를 2개씩 갈아 만든 주스를 말한다. 하버드식 채소 수프, 발효동충 드링크, 발효유기서 미네랄 드링크, 식초 드링크, 초유, 올리고당, 프로폴리스, 다음 면역 증강 성분이 함유된 드링크류는 오메가3, 키토산, 비타민C, 비타민 D, 아미노산, 당기, 백작약, 전종, 산삼, 송이, 버섯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과 숙면에 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규칙적인 생활과 숙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침 6시 기상하고 점심 후에 15분 낮잠을 하고 늦어도 밤 11시 전에 취침한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 됩니다. 외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면 더욱 좋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설레는 일을 만듭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커피나 좋아하는 과자, 어제 사온 책, 새 책,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선 깨해주는 다양한 일들,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를 설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 호르몬의 마법을 활용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자연스러운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몸무게를 재면 1kg가량 줄여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효과, 근골 조직을 성장하게 한다. 이는 잘 자는 아이가 잘 크는 원리이기도 하다. 뇌와 몸의 피로를 해소하고 근육의 단백질을 공급해서 원리대로 돌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지방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해 체지방을 줄이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준다.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미를 갖게 해준다. 피부세포를 정식해서 주름이 줄어들게 하며 항노화 기능이 있어서 튼튼한 골격을 형성해준다.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단기 기억을 기억해서 저장함으로써 뇌가 젊어지게 한다. 이외에도 숙면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칩니다. 또한 입욕은 자기 전 2시간 40도 정도의 물에서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 편이 낫고 먹더라도 따뜻한 음료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잠들기 전 1시간가량은 일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기상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가능한 한 여유롭게 아침을 먹습니다.
특히 햇빛을 듬뿍 받으며 20분 정도 걷는 오전 산책을 권합니다. 세로토닌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자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이기도 한 멜라토닌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수면을 유도한다. 면역 시스템을 강화한다. 흉터를 제거해서 T세포 훈련을 시킨다. 낮 동안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야간 빛은 2A급 발암 물질이다. 때문이죠. 2007년 밤에 그런 빛을 어떻든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니트. 적절한 운동은 건강의 기본, 특히 면역 활성화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여기는 면역력을 올리는 운동 방법과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게 하는 기법 니트를 소개합니다. 운동 기법은 단련형 운동보다도 재미있는 레저형 운동을 가볍게 한다.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적절히 한다. 단 단련을 위해서 할 때에는 약간의 무리를 하되 적당한 휴식을 병행해 면역력 증가 효과를 높인다.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는 니트를 실천한다. 아침 기상 운동을 15분간 하고 이를 취침 전에도 반복한다. 조깅은 5분씩 2회 걷는 정도 속도로 정도로 뛰는 것이 좋다. 허리 돌리기를 좌우로 10회 하루 3회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시 한 정거장 더 가서 타거나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걷는다.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에서 하루 30분 이후에 서서 간다. 계단 오르기를 하루 5개층 100계단 가량 한다. 이때 신나면은 2계단씩 오른다. 15분 걷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식사한다. 왕복 30분 걷기 운동이 저절로 확보된다. 언제나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특히 배를 안으로 밀어넣는다. 드로잉 운동, 가만히 앉아서 뱃살을 빼는 방법이다. 어디서나 주차는 멀리한다. 혼자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 트레이닝 기구를 활용한다. 운동의 효과. 활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온몸이 활성화된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 흡수, 배설이 열린다. 혈액순환을 떼어서 말초신경산소 영양을 공급하면서 면역세포 이동을 수월하게 해준다. 체온을 높이고 근육을 단련시켜줘서 의욕과 활력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이 적정하게 분비된다. 그 결과로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올라 기분이 사뿐하고 쾌적해진다. 결국 운동은 뇌를 위해 하는 것이다. 순환이 중요하다.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순환이다. 모든 병에는 혈액순환이 중요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예외가 아니다. 혈액관계나 임파기 순환이 잘 되어야 면역세포가 쉽게 왕래할 수 있다.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1차 임파 조직은 골수 흉선인데 면역세포가 실제로 기능하는 2차 임파 조직은 비장 임파절 소장의 바이엘판에서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면역세포의 원래한 왕래를 위해서는 혈관 임파기의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파구도 실제로 혈중에 머무는 시간은 30분이며 그 후에는 혈류를 떠나서 조직에 들어가 임파관을 통해서 다시 혈액으로 돌아온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마사지, 요가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저온혈당 유벽도 체온을 올려 면역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스트레스 대처법은 내 정신력은 어느 정도일까? 스트레스 그래서 한 점씩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라는 거죠. 스트레스 대처는 정신적인 내용은 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다. 자, 집중이 안 되고 뇌에서 실증 난다. 야행성 생활, 컴퓨터 휴대폰 너무 가깝다. 햇빛이 싫고 외출 싫다. 특별한 취미가 없다. 운동 습관이 없고 슬슬 체중이 불어난다. 샤워만 할 뿐 욕탕에 안 들어간다. 요즘 웃을 일이 없다.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말 못할 사연이 많다. 안 좋은 일을 오래 담아둔다. 꼼꼼하고 완벽주의다. 스트레스를 쉽게 느낀다. 약을 좋아한다. 억지로 금주금연을 하고 있다. 식사는 혼자 한다. 체온이 36도 이하다. 식사 시간이 빠르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6에서 10점이면 면역력이 보통인 상태다. 0에서 5점이면 면역력이 좋은 상태다. 10에서 15개 면역이 저하된 상태다. 10수 이상은 아주 위급한 상태다라는 거죠. 아이고 잘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두 가지 경로는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마주친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 성상에 맞는 대처법을 지시한다. 이때에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째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우리 몸이 어떤 경로로 반응하지 보겠다. 강도를 만났다 하면 싸우나 달아날 준비를 한다. 힘을 내야 한다. 뇌와 스트레스를 자극해서 긴급 호르몬 방출을 지시한다. 부신피질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을 분비하여 비상 대책을 강구한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당과 혈압이 오르는 등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에 고혈압, 당뇨, 위궤양, 암 등 생활습관병으로 발전한다.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경로는 스트레스 시상하고 뇌와 수체, 봉선체, 부신피질, 이렇게 신체 질환, 정신 질환. 둘째, 스트레스가 만성인 경우입니다. 직장 상사가 폭언을 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일상에서 반복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다. 뇌간의 봉선핵이 자극되어서 행복으로만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된다. 불안, 우울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피할 수 없다면 과학적으로 대처하라.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할 때에 다음의 대처 방법을 알려봅시다. 스트레스는 주관적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찮은 일도 순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다. 창조적인 일을 하자. 창조적인 일을 몰입하면 자부심, 긍지가 넘쳐서 스트레스를 물려칠 수가 있다. 경쟁을 하되 공정하게 임한다. 과도한 경쟁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과립골을 증가, 임파고를 감소시킨다. 이는 곧 면역력 감소로 이어진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 즉 부정적인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 앞에 스트레스는 눈 녹듯이 녹는다. 타인에 대한 배려, 친절, 봉사로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다. 정직하자. 거짓말 같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되돌아온다. 일상 속에 여유를 갖자. 여유로운 마음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여 부교감신경의 우위가 되게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스트레스를 똑같이 많이 받아도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40%나 더 높다.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자.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주어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미국 애리조나주 선밀리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이상도시다. 그런데 끔찍한 보고가 나왔다. 이 도시의 노인들은 다른 도시의 노인들보다도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 가면은 여명이 18개월 단축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분석 결과는 너무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도 없어 인생 목표가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선벨리는 한마디로 자극이 없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도시는 55세 이하는 입주도 할 수 없어 실제로 가보면 모두 노인들 뿐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운행 속도도 시속 15마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산책하는 노인들 놀랄까봐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극 결핍증, 스트레스 결핍증입니다. 길을 나서면 중도 보고 소도 봅니다. 젊은 사람들도 붐비고 아이들을 제잘거림도 있어야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이런 외부 스트레스로 조용한 뇌회로를 자극해 주어야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적당히 활용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이렇게 그 목표가 인류복지와 같은 원대한 것이라면 큰 꿈을 이루기까지는 늙지도 병들도 죽지도 않겠지요. 후황된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최근 학기에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목표가 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고 스트레스를 초월할 수 있는 천천히 호흡하기, 명상을 통해서 깊은 심호흡을 해봅니다. 심호흡 후 하는 심호흡을 하자.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억합시다. 웃음은 부교감 우위 상태를 만들어서 강력한 면역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늘 웃는 모습, 세로토닌이 흥분되고 웃는 모습을 가져봅시다 라는 거죠. 감누의 면역 증강 효과, 눈물, 감누, 웃음보다도 6배나 강력한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누를 흘리고 부교감 우위 상태가 되면은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을 감도라고 하는군요. 이것은 정말 참 기도하는 사람이나 좀 회개하는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또 좋은 내용을 봤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감동을 흘릴 때 우리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해서 도파민, 엔도르핀이 붕붕 분비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느낌도 들게 되죠. 이러한 감동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며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식으로 말입니다. 스포츠 선수인 박세리나 김연아의 감동적인 활약을 보며 골프의 세리키드 빙성의 연하 키드로 열심히 목표에 매진하는 경우에 혹은 K-팝의 후예가 되고 자 결심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경우가 바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의